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열대 작물 재배가 늘어 최근 여러 가지 열대 과일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 바로 그들 중에 하나인 용과입니다. 이 용이 여의주를 무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드래곤 프루츠라는 이름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과일이길래 이런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는지 바로 그 용과의 수확 현장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요즘 용과 수확이 한창이라는 제주 시내의 한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올해가 첫 수확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무슨 사막이에요, 사막. 이거 그 선인장 아닙니까, 이거? 예, 근데 선인장에 삼각선인장. 삼각선인장. 제가 용과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제가 잘 사실은 오셨습니다. 용과를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요겁니까? 예, 얘가 지금 익은 상태입니다. 이 불구스름한 거요? 예, 일단 그 용과가 어떤 과일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꽃봉오리가 생겨서 그게 커가지고 한 20일 만에 커가지고 이렇게 꽃이 핀 거예요. 이렇게 수정이 끝난 다음 네. 35일에서 40일 되면 수확 시기가 됩니다. 예.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파란데 여기는 이제 불구스름하고. 이게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걸 포라고 하는데 이게 한 3분의 2 정도 네. 이제 빨간색을 띄기 시작하면 이제 수확 시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빨간색이 띄었죠. 네네. 원래는 이렇게 초록이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요렇게. 예, 이렇게 초록이었는데 이게 3분의 2 정도 빨간색을 띄기 시작하면 수확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독특한 모양과 풍부한 영양을 지닌 아열대과일 용과는 선인장과의 다년생 식물로 중남미가 원산지인데요. 제주에서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보통 여기 가지에 보면 이거 따고 나면 이렇게 삼각 모양이 되거든요. 네. 이게 바로 여기 닭벼슬 같이 울퉁불퉁한 거를 건드리지 않아서 따야 되니까 그렇게 따는 거예요. 열매에 이 예. 손상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예, 이게 이렇게 닭벼슬처럼 여기가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거든요. 딸 때 조심 안 하면 이게 상처를 입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안 물어요, 자기가. 신기하다. 예, 다시는 여기에는 열매가 안 맺혀요, 이 자리에는. 오. 예. 용과는 껍질에 칼집을 내어 벗겨주는데요. 이렇게 벗기면 우와. 이런 빨간 용과가 나옵니다. 귤처럼 이렇게 벗겨서 그냥 하나를 그냥 다 드셔도 돼요.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야. 이렇게 벗겨서. 와. 용과는 과육의 색깔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이 적색계 용과는 껍질도 붉고 속살도 붉은 것이 특징입니다. 식감도 부드럽고 하얀 속살의 용과보다 단맛도 강하다고 하는데요. 맛을 한번 볼까요? 하나만 먹으면 아쉬우니까 두 개 이렇게. 먹고. 그래서 어머님은 평상시에 많이 드시니까 제가 또 세 개 먹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이 많고 아삭하지만 당도가 낮은 용과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몬. 용과에 굉장히 어울리는 게 레몬즙이거든요. 레몬즙을 넣으면 용과의 단맛을 배가시켜 줍니다. 용과는 그대로 먹어도 좋고 우유나 요구르트, 다른 과일과 함께 넣어서 주스로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씨앗에도 영양소가 많아 주스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 섬유질과 비타민, 칼륨이 풍부해서 체중 조절용 식품으로도 좋다고 하네요. 맛있습니까? 얼음만 들어가면 이거 오겠죠. 레몬이 좀 더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아까 이제 그냥 용과를 먹을 때랑 또 이렇게 주스를 예. 활용해서 같이 섞어 먹으니까 더 이렇게 맛을 자극하다 보니까 예. 쉽게 좋아할 것 같아. 다 좋아할 것 예. 같아 보니까. 다 좋아할 것 같죠. 그냥 용과만 갈았으면은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단성분이 약간 들어가야 돼요. 네네. 용과는 당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네. 이번엔 붉은 껍질을 갈아서 요리에 활용을 해봤는데요. 제주의 향토 음식인 기름떡과 팬케이크가 색다르게 변신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네. 팬케이크, 머핀, 네. 그리고 지름떡. 이제 색깔을 보십시오. 야. 아니, 우리 제주에 보통 이제 지름떡이 하얀색인데 네. 붉은스름한 지름떡.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그럴 하나 겁니다. 또 이제 좋은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색감을 낼 때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 보니까 머핀이 있어요. 네. 자, 머핀.
이 안에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용과 자, 껍데기요. 짠짠짠짠짠짠. 아까 제가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던 용과 껍데기. 껍데기를 이용해서 네. 다 채를 써셔가지고 이제 요거 먹게 되면 또 안에 또 이제 그 특유의 그 말랑말랑하고 예, 씹히는 맛. 쫀득쫀득한 그 이제 용과 껍질을 또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용과는 껍질까지도 버릴 게 하나 없죠. 딱 온다. 딱 와요. 그죠. 안에서 예. 이 머핀 딱 씹으면서 안에 그 예. 껍데기가 싹 씹히는 게. 약간 퍽퍽한 맛이 좀 덜하죠. 전 너무나 궁금한 게 예. 바로 이겁니다. 예. 이 용과가 들어간 지름떡은 과연 또 예. 어떤 맛을 낼까? 기름떡에 원래 우리는 설탕을 넣고 먹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용과 잼을 넣고 하나 드셔보십시오. 용과 잼을 바른 기름떡 맛은 어떨까요? 맛있죠? 찰진 맛. 저는 하얀 지름떡 설탕보다 붉은 지름떡 잼이 잼이. 저 이거. 예. 야. 기가 막히네요 보니까. 맛있게 먹어줬네요. 아니 왜 이런 좋은 정보를 왜 이제서야 알려주신 거야 대체? 글쎄요. 근데 이제 안에 용과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팬케이크 안에도 이 용과 씨, 예. 요거 이 보이시죠? 요거. 예. 요게 먹을 때만 씹혀요. 요 재미로 먹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달죠. 일반 팬케이크보다는. 자 이렇게 용과를 이용해서 오늘 주스도 만들어봤고 잼도 만들어봤고 이렇게 기름떡부터 팬케이크까지 네. 정말 다양하게 재미있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오늘 용과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뭔가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직 저기 소비자들이 용과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게 느끼시는데 용과는 건강식품으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셔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산에 비해 당도가 높고 품질도 좋은 국내산 용과. 수입 과정에서 방부제 처리나 훈증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맛이 변질될 우려가 없고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해지게 되는데요. 환절기에 건강한 간식을 찾는다면 비타민C가 가득한 제주산 용과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이 발자국이 뜬다. 육식공용 발자국 화석이 잘 남아있는 정촌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면 중생대 백악기의 다양한 동물들의 발자국 화석들을 모두 진주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 전국 유일의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밀집 지역 진주로 공룡 발자국 보러 가지 않을래? 기억하시나요? 2018년 진주 정촌면 산업단지 일대에서 공룡 발자국이 대거 발견되는데요. 최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예정. 기념으로 발자국 구경 고고!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오셨습니까?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관람 회차당 15명, 예약자 우선 관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치도 은근 찾기 어려우니 미리 확인하세요. 진주 뿌리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에 국내에서도 드물게 육식공룡 발자국들이 대거 발견됨에 따라서 현재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조만간 아마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진주는 이미 3곳의 천연기념물 화석산지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지정된 게 진주 유수리 화석산지로 국내에서는 드물게 공룡뼈가 발견된 화석산지고 제395호 진주 가진리 화석산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용광류라든지 혹은 새발자국이 아주 잘 나오는 곳이고, 그 다음으로 지금 우리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화석산지가 천연기념물 제534호로 지정된 익룡의 최대 발자국 화석산지입니다. 정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드물게 어떤 육식 공룡들이 밀집되어 나타나는 지역으로 중생대 백악기의 어떤 생태계가 진주의 곳곳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전국에서도 단 하나뿐인 천연기념물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악기 공룡들에게 인기 만점. 누가 진주에 살다 갔나? 본격 관람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작은 발자국들이 많다는데요. 이 앙증맞은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인고?
이곳에 있는 발자국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룡들처럼 크고 웅장한 모습이 아닌 작고 섬세한 모습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석들 같은 경우는 큰 공룡들보다 발자국이 찍히기도 어렵고, 또한 이런 것들이 발견하는데도 훨씬 더 큰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떤 큰 공룡들 발자국보다도 의미 있는 아주 귀중한 화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도마뱀 발자국 화석뿐만 아니라 두 발로 뛰어다니는 띵걸음하는 포유류 파충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룡의 발자국과 그리고 발자국의 피부까지 함께 남아있는 어떤 공룡 발자국 화석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익룡 발자국 화석 산지인 만큼 익룡 중에서도 우리 아시아권에서 살았던 듄가리프테루스 같은 어떤 익룡들의 발자국 화석들 또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고 또 봐도 신기한 공룡 발자국. 아이들도 어른들도 빠져드는데요. 그 사이에 덤덤한 눈길 하나 있었으니 진주에 워낙 많은 익룡 발자국이라든지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발견되다 보니 이제 지겨울 수도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제 관람객들이 오셔서 저도 이제 이 발자국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 발자국들의 어떤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저 또한 이런 발자국들이 어떻게 남고 또 이렇게 발견을 했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익룡 발자국이 진주 혁신도시 내에서 발견된 건데요. 네, 우리 이곳에서 발견된 익룡 발자국은 2,50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그 발 모양이 잘 드러나 있는 발자국 화석은 여기 있는 어떤 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 익룡 발자국 화석 같은 경우는 앞발과 뒷발에 우리 발톱 자국들이 아주 선명하게 함께 나타나 있어서 어떤 익룡의 발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나온 것처럼 아주 선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익룡 같은 경우는 두 발로도 걸을 수가 있고 네 발로도 걸을 수 있는 어떤 동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익룡 발자국들은 보면 거의 네 발로 걸었던 익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룡은 발자국을 남기고 관람객은 스탬프를 남긴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발자국들을 직접 찾고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스탬프 투어라든지 아니면 발자국 화석들을 가지고 만드는 퍼즐, 그리고 한반도 화석 탐사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화석 발자국들을 직접 수집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소환도 할 수 있는 증강 어플리케이션이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주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진주 익룡 발자국이 어딘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에서 어떤 공룡 놀이뿐만 아니라 이곳에 남아있는 실제 자연유산들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룡하면 진주 기억해 주세요. 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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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자, 여기 어딘가에 모여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할 주인공들은 마을을 위해 똘똘 뭉친 동네 주민들입니다. 자치 공간을 만들어 몸소 마을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 함께 가보시죠. 북구양정동의 첫 번째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겨운 골목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뭔가 오손도손 사랑과 정겨움을 만들어가고 있다. 와, 이거 보세요. 이 초록이 막 우거져 있잖아. 이 입구에. 왠지 윤일돈 리포터를 반겨주는 것 왠지 같은데요. 이곳에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옵니다. 제 방송 26년 차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얘기 소리가 새 지저귀는 소리처럼 들리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가 바로 양정동 마을 주민들의 자치 공간입니다. 이름하여 봉트리 사랑방. 24시간 오픈된 공간으로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30일 정상입니다. 아우, 정상입니다. 예, 예. 오, 여기 지금 예. 와, 방으로 딱 들어오면은 어머, 이 재봉틀이 몇 개야? 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이거 진짜 보기도 요즘 보기도 힘든 그런. 이곳엔 공업용 재봉틀부터 일반 가정용 재봉틀까지 약 10대가 놓여 있는데요.
집집마다 잠들어 있는 재봉틀을 기증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봉틀이 사랑방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주택가에 빈집이 많더라고요. 어허.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빈집을 하려고 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예. 마침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야. 예. 예.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네. 일단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신청을 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됐네.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지원을 받았죠. 그러네. 만들고 난 다음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 난리 났죠. 어떻게?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뭉쳐 지난 2019년 봉트리 사랑방의 문을 연 겁니다. 마스크는 물론 가방이며 옷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정말 금손이 따로 없죠? 신발 요 원단으로 저희가 신발 주머니 만들어서 예. 조금 어려운 이웃들에 이제 어.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선물하기도 하고. 선물도 해주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는 세상에 좋아요. 만들어서 이거 보면 너무 좋고 네. 선물해서 드리면 드리는 마음도 좋고 받는 분도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주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모아 물건을 만들고요. 기부를 통해서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 중에 특별한 기증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 잠시 같이 가실까요? 화분은 제가 들어올 때 다 봤어요. 에이, 그건 말고요. 자랑할 게 있어요? 네. 그렇게 따라 나선 곳은 바로 버스 정류소. 오! 이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지역에 가면은 요게 다잖아요. 요게 다인데 요거를 덮었어. 버스를 기다리는 마을 주민들까지 살뜰하게 챙긴 거죠. 지금 여기 현재 9개 있어요. 9개 정류장에 양정동에 다 있죠. 양정동에 가면 이거를 다 만드신 거예요? 네네. 특별한 것을 만들고 싶어서. 처음부터 특별한 작품을 만들 만큼 솜씨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안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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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 조심. 이야. 어머님은 지금 그럼 수업하고 계신 거예요? 배우고 계신 거예요? 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은 거는 어머님한테 물었는데 대답은 저쪽에 있어요. 수업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어머니? 매주 월수금 하루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재봉틀 수업이 마을 주민들의 실력을 일취월장시켰는데요. 오늘은 여성들의 최애템인 곱창 밴드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마을 주민들은 삶의 보람과 활력을 얻어가고 있었는데요. 야, 그럼 여기서 재봉틀 가르치시기도 하고 배우시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여기 오시면 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마스크, 예, 머플러. 네네. 그리고 저희는 네. 지금 입고 있는 것도 앞치마. 만든 거거든요. 앞치마. 예. 야. 여러 가지 진짜 수도 없이 끝도 없이 만들 수 있고요. 예. 진짜 예.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오. 그런 진짜 봉투리가 예. 너무 좋거든요. 그래요. 처음에는 예. 아무것도 몰랐고 저기 앉는 자체가 너무 무서웠는데. 처음에는 앉는 게 무서웠어. 네네. 예. 그 소리가 너무 무섭고 밟는 자체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오, 기계니까. 지금은 어. 제가 어. 선생님보다 잘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야, 그 정도야 청출어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 봉트리 사랑방. 앞으로도 주민 모두의 놀이터이자 마을 쉼터로 사랑받길 바랍니다.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공간 봉투리 사랑방으로 오세요. 태화강 국가정원을 품고 있는 태화동에서도 마을 사랑은 계속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네. 여기인데요. 입구부터 다릅니다. 간판이 우와. 안으로 한번 들어가 와, 볼까요? 식물들이 야 도열해가지고 쫙 환영을 해주잖아요. 식물이 어떤 식물인지 내가 이름은 모르겠네. 오, 이 카페인데 여기는? 얼핏 봐선 미니 식물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공간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만든 울산 최초의 마을 식물 체험장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자리에 또 벌떡 일어나시는 거 보니까 여기 회장님이시네. 예, 반갑습니다. 예. 티가 많이 났네. 아니 진짜. 네. 근데 이 공간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원래 이제 이 공간은 예. 저희들 원래 이제 주민 대피 시설로 예. 예전에 이제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예. 지하 공간에 이렇게 숨는 방공호 오. 그런 공간이었는데 예. 이런 공간들이 이제 세월이 좋아지고 우리가 예. 요즘 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쓸모없는 공간이 됐고 오호. 그런 공간을 이제 이렇게 예. 반려식물 연구소로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우와. 사용하지 않던 주민 대피 시설이 짜잔 이렇게 바뀐 겁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반려식물 연구소를 만든 지도 이제 2개월이 됐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럼 여기 참여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요? 예. 저는 뭐 하여튼 때까지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예. 사실 뭐 주위도 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오. 그러나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주위가 좀 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뭐 일이 없을까 뜻깊은 일. 예, 생각을 하다가 예. 그래 이제 반려식물 연구소 이런 걸 한다 그래서 오. 뭐 참여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뭐 이 공간에 와서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여기에 뭐 또 좋은 식물들하고 예. 같이 지내고 보니까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식물들은 주민들이 직접 농장에서 구입한 것들입니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민들은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잘라서 삽목해서 그 물에다가 담궈서 뿌리가 내리면 흙에다가 심으면 또 이게 딱 만지고 맡고 냄새 이거 맡고 많이 쳐줘야 쳐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스러워지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가는 연구소예요. 네. 이래봬도 여기 있는 주민들은 모두 마을 정원사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입니다. 한 몇 종류 정도 되는 거예요, 식물이? 식물이 예. 지금 겹쳐지는 것도 있는데 예. 한 150까지는 될 것 같아요. 150여 종이 지금 한꺼번에. 애정을 주고 키우는 만큼 식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식물 이름이? 달개비입니다. 달개비? 네. 이름 들어본 것 같다. 이게 주로 어디서 서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습지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요. 예. 이게 저희는 공간이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예. 주로 여기에 있는 식물들은 예. 거의 다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만 저희가 이렇게 뽑아서 온 거예요. 네. 예. 여기서는 반려식물 감상은 물론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험까지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플랜트 바스켓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바구니를 이용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집에 꽃바구니 대신으로 예. 고급지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죠? 예. 여기에다가 비닐을 좀 굵은 깔고. 마사를 밑에 이걸로 한 2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예, 밑에 크기에 살짝 맞게. 깔아줄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물을 주는 시기가 거의 같은 식물이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식물을 사용할 겁니다. 심기 전에 저희가 흙을 넣어야 되겠죠? 네. 원래는 이걸 약간씩 이렇게 털어줘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돈이 어느 정도 됐다 생각이 들면 네. 이제 흙을 다시 채워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공간을 채워줍니다. 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반려식물들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네요. 어때요? 정말 아름답죠? 관리도 쉬우니까 여러분도 꼭 만들어보세요. 체험해보고 제가 만들어보니까 이 식물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행복을 주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이고, 오늘 즐거우셨나요? 예,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좋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오늘 만드신 거는 제가 우리 일돈 씨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제가 산세베리아 고무나무는 못 키우는데 이걸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음을 달래주는 반려식물처럼 이 공간은 주민들의 힐링 장소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골목마다 미니 정원이 많아져서 활기 넘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꽃도 행복하고 사람도 행복한 대화동 국가정원 반려식물 연구소로 오세요. 해를 거듭하고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공예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올해는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1999년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전 세계 예술가들의 이목을 끄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99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연제로 열리는 국제미술전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20여 년이란 연륜과 내공을 보여주며 최고의 공예 축제로 자리 잡는데요. 청주는 이제 미술 중에서도 이제 일상생활과 가장 가까운 미술이죠. 이제 공예를 컨텐츠로 해서 99년도부터 지금 개최를 해오고 있고요. 한 20여 년이 지난 동안 이제 공예를 기본으로 해서 청주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엔날레는 개최 장소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버려진 담배 공장에서 현재 청주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공간으로 변신한 문화제조창이 축제의 무대이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준비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은 관람객들을 모시는 부분에서도 좀 제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해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저희들이 방역 시스템을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우면서도 세련된 모습이 기대되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올해는 어떤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그 모습은 3층 전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요, 전시 관람에 앞서서 너무 설레이는데요. 올해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요? 올해 청주공예 비엔날레는 공생의 도구라는 주제로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공생의 도구라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포인트를 2개를 뒀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일상을 한번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지점이 있었고요. 우리가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로서 공예를 바로 공생의 도구로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본 전시, 초대 국가관, 국제 공예 공모전까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된 이번 전시. 먼저 본 전시 공간에서는 24개국 100여 명의 작가들이 6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각종 도구가 예술을 만나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은 의, 식, 주 전반에 걸쳐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 작품은 좀 독특해요.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개미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태국 작가 솜폰 인타라 프로영이라는 작가 작품인데요.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그 저소득층이 있는 분들한테, 여성분들한테 바느질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지도하는 것도 하고, 만들어서 판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태국의 저소득층 어린이들 교육 사업을 지원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한 땀 한 땀 뜬 바느질을 통해서 옷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지역 사회가 살고 어린이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그런 도구로서 쓰여지는 바느질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주제하고도 딱 맞아서 이분을 좀 모시게 됐습니다. 테이블웨어, 도자기, 장신구, 가구, 조명 등 작가의 개성이 담긴 다종다양한 공예품들은 우리의 일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는데요. 이 중에는 버려진 자원에서 작품이 된 특별한 공예품도 있답니다. 우리가 재활용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이게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만든 작품인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작가분이 제주도 바닷가에서 버려지는 또는 바다의 그 어망이라든지 뭐 낚시 이런 것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조명 등으로 새롭게 만드셨는데, 작가분은 금속공예 전공하셨어요. 근데 그 조명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밝은 미래를 비추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선 우리 이제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자라는 의미로 그런 작품을 출품해 주셨습니다. 보는 순간 탄성이 절로 나오는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 작가 물리아나의 심연 속으로란 작품인데요. 바늘과 실로 표현해낸 바닷속 세상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I want to show and to the audience I will see because like we are connected to them too, and so yeah, we have to take care each other like we live in the same world. 다양한 해양 생물을 찾아보고 직접 만져보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물리아나 작가의 작품 놓치지 마세요. I want the people who comes here, the audience, feel grateful to and like see happy and feel happy and enjoy the exhibition.
다음으로 만난 전시 공간은 세계 공예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초대 국가관. 올해 주빈국은 프랑스인데요. 공예협회 아틀리에 아트 드 프랑스에 소속된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프랑스 작품들이 다른 국가들의 작품들과 다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트렌드를 쫓지 않고 자기만의 작업 방식을 연구하고 그거를 고집스럽게 지켜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가의 연출이 돋보이는 다양한 공예품과 함께 프랑스의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초대 국가관. 이국적인 공예 풍경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지랍니다. 1999년 청주 공예 비엔날레와 함께 시작된 청주 국제공예 공모전도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인데요. 올해도 전 세계 공예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하네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올해는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재작년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39개국에서 858건의 작품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상을 차지한 작가는 대한민국의 정다혜 작가. 깊은 고민이 담긴 작품으로 한국 공예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이제 말총공예가 사실 그렇게 대중적인 공예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빛을 보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공예 작가가 등용문으로 삼을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은데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도 되고 그리고 사람들께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교한 빗살무늬가 매력적인 작품도 꼭 만나보세요. 다양한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작품 감상뿐 아니라 공예 체험도 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공예품들은 구매도 할 수 있으니까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로 문화나들이 오세요. 누구나 함께 즐기고 참여까지 할 수 있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 문화예술? 어렵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쉽고 재미있게 공예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북 안동 전교생의 100명도 되지 않은 알차달찬 시골 학교. 충북 괴산에서 왔습니다. 저 강원도 동해에서 왔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전국구 인재들로 똘똘 뭉친 학교. 활활 타오르는 학생들의 열기로 후끈한 바로 이 학교. 경북 안동의 작지만 강한 학교 일직중학교를 소개합니다. 경북 안동시 일직면 꼬불꼬불 2차선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 골목 어귀에서 만나게 되는 한 중학교가 있습니다. 나만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즐거운 10대라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교실 속 오늘의 주인공 등장. 여기 특별한 친구가 있다면서요? 쟤랑 쟤요. 네, 쟤는 운동을 특별히 잘해요. 운동 참 잘하는 친구의 정체. 안동 중등 스포츠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일직중학교 야구부와 배구부. 운동부 친구들의 교실은 어쩐 일이죠? 체육 특기생이라고 해서 이제 체육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을 다 열심히 참여하고 학업과 운동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기준했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어디에 깨끗한 피가 흘러요? 동맥, 그다음에 정맥. 주장에서 나가는 곳은 동맥. 저희 학교 학생들은 그 학생 선수라는 단어가 이제 학생과 선수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본분인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운동부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경기 성적만 좋냐고요? 학교 성적도 좋습니다. 이뿐만일까요?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원만한 교우 관계까지 모자라는 것 없는 그야말로 인싸 중의 인싸. 오늘의 주인공. 저희 학교는 이제 그 배구부랑 그 야구부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엄청 활발하고 대답도 잘하고요.
그 체육 시간에도 엄청 그 친구들 많이 도와주고 그래요. 저희 학교는 작지만은 일반 학생이랑 배구부 학생이랑 야구부 학생이 있습니다. 형제처럼 잘 친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형들처럼 잘해주시고 상담도 잘 들어주시고 해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구부는 올해 창단해가지고 CBS 대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예선 통과를 하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교실 어디론가 바쁘게 빠져나가는 학생들. 야구하러 가요. 지금 배구하러 가야 됩니다. 어딜 그리 급하게 가나 했더니 운동 또 운동 생각뿐. 매일같이 이어지는 훈련이 지칠 법도 한데 오늘도 일직중학교 학생들은 씩씩하고 파이팅 넘치게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2019년 창단해 중등야구 불모지 안동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일직중학교 야구부 학생들. 친구들이랑 학교 선생님, 감독님, 코치님이 잘 대해주셔서 적응 잘할 수 있었고 노력해서 꼭 프로야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저희 야구부는 감독님하고 코치님들 덕분에 그 선수들이 재밌고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고 훈련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야구부 목표는 우승이고요. 제 목표는 박혜민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공부할 땐 공부에만 집중, 야구할 땐 야구에만 집중. 매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등 야구부 선수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의 구속은 시속 300km. 저희 일지중학교와 또 일지중학교 야구부는 공부하는 야구 선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019년 4월 중순에 창단이 됐고 2011년도 1년차 때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또 올해 아이들이 또 열심히 해줘서 소년체전 경북 예선 4강도 한번 들고요. 전국에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야구 선수가 되겠다라는 선수들은 저희 학교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꿈이 이루어지게끔 열심히 지도하고 또 그런 학교로 저희들은 발돋움할 겁니다. 뜨거운 마운드 위 이글거리는 눈빛만큼은 프로 선수 못지않죠. 공부면 공부, 야구면 야구. 내일의 꿈을 향해 오늘을 달리는 공부하는 야구 선수, 일직중학교 야구부 학생들. 오늘 흘린 땀방울이 언젠가 밝게 빛날 거라 믿습니다. 명문으로 자리 잡은 야구부뿐만 아니라 중등배구 불모지 안동에 또 한 번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일직중학교 중등배구부 훈련도 한창. 차를 타고 20여 분 안동 고등 스포츠의 메카 예일 메디테 고등학교 훈련장에서 열정은 계속됩니다. 뭐 창단 이후로는 지금 다른 데서 주위에서 이제 입학 문의나 전학 문의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운동 선수들로 다 스카웃을 했지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운동보다는 학업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학생들이라서 공부를 못한다는 편견을 좀 벗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또 학업에도 또 학교 생활에도 충실히 하면서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기를 바라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애들한테 많이 좀 강요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창단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병아리 배구부. 학생들만큼이나 감독님의 눈빛도 심상치 않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매 눈으로 아이들을 관찰 중인 서종채 감독. 자상하지만 날카로운 코칭 덕분에 아이들의 실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큰 놈들이 붙었잖아, 그지? 팔을 이렇게 뺐다가 수 있나니까 손이 어떻게 해? 누웠어. 빠른 플레이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됐어? 들고 빠르게 때리라 했잖아. 다시 해봐. 결국 고등학생 형들을 뚫고 공격 성공. 솔직히 힘들긴 한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도 하고, 제가 힘들 때 감독님께서 말씀도 잘해주시고 상담도 잘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팀도 되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목표로 스윙 앤 스파이크.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약점까지 하나하나 보완해줄 수 있다는 게 작은 학교만의 메리트. 저희 목표는 이제 애들을 다 이끌어서 전국대회나 이런 도대표 대회 이런 나와가지고 예선 통과나 1승이라도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제 개인 목표는
중학교 때도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라도 형들이랑 같이 함께 시합 나가서 우승도 해보고 싶고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대한항공의 곽승석 선수처럼 같이 한번 그런 리시브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먼 곳에 달려오는 동생들 덕분에 함께 훈련 중인 고등학생들도 신선한 자극을 받고 있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학교 애들이 제 시절에 했던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합을 나가면은 그냥 우승할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번 올해 창단했었는데 좋은 감독이 두고 하니까 애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 하나라도 더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오늘 좀 하루 종일 운동하다 고생 많이 했고, 더군다나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수업도 열심히 하면서 또 운동한다 많이 힘들 거야 아마.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그지? 내 모두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지? 네! 자, 오늘 훈련 끝! 운동이 모두 끝나고 다시 먼 숙소까지 공부하랴 훈련하랴 오늘 하루가 참 길었을 우리 학생들. 어째 지치긴커녕 개운하게 하산, 노을이 내려앉을 무렵에야 잠시 숨을 돌려봅니다. 가족들이 가끔씩 보고 싶지만 후배들이랑 선배들이랑 운동을 하면서 즐겁게 숙소 생활을 하니까 재밌고 신납니다. 그리고 잘해주니까 편하고 가족 같습니다.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립고 익숙할 나이, 꿈을 찾아 고향을 떠나온 아이들. 이제는 숙소 생활도 의젓하게 적응 완료.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오는 성공이라는 기회. 내일의 야구왕, 내일의 배구왕을 꿈꾸며 아이들은 하루를 마무리해 봅니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은 일찍중학교 학생 선수들. 꿈을 향해 달리고 열정으로 강속구를 날리는 아이들. 전국구 스포츠 인재들이 모두 모인 안동의 작은 학교에서 활기찬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일찍중학교 야구부